가장 위험한데 이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K리그 모든 경기들 가운데 제일 재밌는. 캐스터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이 경기가 그만큼 재밌었다라는. 축구 살롱. 네, 한 주 동안의 축구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축구살롱. 자, 또 돌아왔어요. 네.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분위기죠, 지금? 뭔가 좀 많이 달라졌죠. 네. 아까 저 뭐라 하셨죠? 그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네요. 네. 제가 좀 이 화이트 컬러를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되게 안 어울린다.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컨셉 자체가 사실 이 밝은 거하고는 그렇게 좀 어울리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네네네. 좀 약간 간해수공업 분위기고 좀 그러니까요. 어두운 데서 그- 저희끼리 우리 약간 원래 블랙 배경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세트가 없었어요, 사실. 그런 저희 거- 세트 없었고 의자도 저희가 직접 옮겨가지고 막 네, 그렇게 아, 방석 빼고 그랬었는데.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아우,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예, 예. 그 축구살롱 역시 될 놈 되리다. 이 될 사람들이 잘하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된다. 본인 지분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공격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소준이를 주간 이슈로 시작하도록 하죠.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예. ACL의 잔여 일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K리그의 일정이 또 자동적으로 변경이 좀 불가피한 상황까지 아, 오게 될 것 이 같은데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강행을 할 생각인가 보죠? 일단 우리 K리그의 경우에는 10월 19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부터 4일 간격으로 이 조별리그를 모두 다 마치는 방안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은 장소에 한데 모여서 이 경기를 좀 집중적으로 치르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홈앤 어웨이가 불가능한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토너먼트 단계인 16강부터 결승전까지는 또 단판으로 다시 개편이 돼서 16강전이 11월 3일부터 시작해서 결승전은 서아시아 지역에서 12월 5일에 마치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K리그의 일정입니다. K리그의 일정이 현재까지 그 정규리그 22라운드까지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10월 4일에 끝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널 라운드 5경기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파이널 라운드 5경기의 일정과 ACL의 조별리그 일정이 좀 겹치게 됩니다. 오. 그렇다면 이것을 좀 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ACL에 참가하는 팀들은 이 기간 동안 K리그 일정에 또 참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이 팀들만 빼고 일정을 진행한다는 것도 사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연맹 쪽에서 발표를 하기로는 일단 정규리그를 조금 더 압축해서 진행을 하고 파이널 라운드 역시 좀 약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파이널 라운드가 겨울로 갈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12월 이후에 뭔가 좀 결론이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아직까지는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K리그2 제주와 부천의 경기가 안개로 인해서 사상 처음으로 오. 취소가 됐습니다. 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 7월 12일에 제주와 부천의 10라운드 경기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너무 짙은 안개가 서귀포에 끼는 바람에 뭐 시정거리가 전혀 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기가 취소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였길래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보면 그냥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5m, 10m 밖에 있는 공이라든지 사람이 아예 확인이 안 될 정도 그런 안개가 있었고 네네. 그리고 그 사진이 기사들과 함께 좀 제시가 됐는데 역시 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사진이 좀 나아진 거다. 오. 네, 심할 때는 이거보다 더 심했다. 그러니까 네. 아예 안 보였는데 그나마 나아진 게 이 사진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경기일이 조정된 케이스는 몇 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짙은 안개 때문에 경기가 취소가 된 건 또 프로축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예. 사실 또 문제가 되는 게 부천 같은 경우에는 팀의 재정이 그렇게 또 넉넉한 팀은 아니잖아요.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에 오는 팀들, 특히 뭐 K리그2에 있는 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구단보다는 시민 구단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원정으로 오는 것들도 사실 좀 구단의 재정에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좀 빠듯한 팀들은 원정 가서 뭐 숙소를 잡는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주의 원정 같은 경우에는 당일치기로 왔다 갈 수 있게 이렇게 좀 일정의 배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 항공권을 비롯해서 네. 이거를 좀 날리게 됐으니까 부천 입장에서는 좀 의도치 않은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됐고 예. 뭐 다음 날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경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역시 또 제주가 15일에
수원과의 FA컵이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13일과 15일 딱 하루 쉬고 또 경기를 하는 거잖아요. 너무 바트네요. 그렇죠.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양 팀의 합의하에 추후의 일정을 다시 잡는 것으로 이렇게 또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럼 부천 입장에서는 제주까지 원정을 한 번 더 가야 더 될 가야죠. 상황이 발생을 하겠군요. 그렇죠. 빈손으로 또 오게 됐으니까. 예. 그리고 취소된 경기 역시 제주의 홈이 취소가 됐으니까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참 이렇게 또 안개가 경기를 방해하는 또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한 주였습니다. 자, 지난 K리그 11라운드 경기 결과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요즘 제가 거의 이 신기가 충천하죠. 제가. 그 얘기하기 전에 저희 손흥민 선수 얘기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에 촉이 좋은 건 맞는데 네. 그 방송에 대한 촉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방송에 대한 감은 없는 사람입니다. 이 그런 사람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저 어떻게 좀 진짜 보살로 직업을 바꿔야 하나.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선제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프리미어리그 이 내에서 10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한 시즌에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흔히 얘기하기로 이제 텐텐클럽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물론 이제 뭐 국내에서만 통용되는 말이겠지만 이 텐텐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올 시즌에는 그 맨체스터 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두 번째로 10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 프리미어리그 역사를 쭉 짚어보고 앞선 시즌으로 돌아가 보더라도 한 시즌에 골 10개 그리고 도움 10개를 동시에 달성한 선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가 달성한 이 기록이 정말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기록이고 이거는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매치업 중에서 우리 어떤 경기를 리뷰를 해볼까요? 자, 대구 울산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라인업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야 선수가 이선의 프리롤 역할을 해주면서 대안과 김대원 선수가 투톱 형태를 구축을 했습니다. 울산은 이청용 선수가 굉장히 오랜만에 선발 출전을 하게 됐고요. 네. 신진호 선수와 윤빛가람 선수가 이선에서 호흡을 맞추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포메이션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대구는 3-4-3과 3-5-2를 약간 오가는 그러니까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비 시에는 대안 선수와 세징야 선수가 공격 지역에 남아 있는 가운데 김대원 선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내려오면서 수비에 가담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울산의 측면 자원 대표적으로 이제 김태환 선수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김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별명이 이제 치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빠르죠. 스피드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 스피드와 스피드로 이렇게 맞대응을 하는 김대원 선수의 수비 가담을 이런 면에서 좀 의도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울산은 원두재 선수를 중심으로 후방부터 빌드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흔히 저희가 그 두 센터백 사이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가는 이런 전형을 피보테 역할을 한다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전문 용어. 네. 제가 약간 좀 개그 캐릭터이긴 하지만 굉장히 또 이게 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어를 한번 좀 섞어주는 게 저희 전문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피보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피보테가 아니라 피보테. 피보테라고 네. 했습니다. 자, 피보테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 원주 선수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공격 시에는 울산이 최후방에 3명의 수비수를 둔 채로 공격을 전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양풀백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청용 선수 같은 경우는 앞선 경기들과 마찬가지로 측면에만 머물지 않고 중앙 쪽으로 동선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양상은 울산이 주도하는 가운데 대구가 역습을 시도하는 패턴으로 전개가 됐는데 울산이 볼 소유권을 늘려가면서 전반 18분 김태환, 이청용, 신진호로 이어지는 이 연계 플레이 속에서 득점을 뽑아내게 됩니다. 이청용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대구 수비진이 앞쪽에서 미끄러진 것도 저는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네. 컸어요. 네, 결국에는 이 연계 플레이 자체가 정말 울산의 핵심 선수들로부터 출발하고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 대구가 사실 역습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볼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날 울산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잘 됐다고 보는 점은 이 대구가 볼을 소유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본인들의 점유율을 높였다는 점이거든요. 이 대구가 계속해서 볼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 역습을 시도할 틈조차 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경기력 자체가 울산의 압도적인 우위 흐름으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이 경기 리뷰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K리그 1 최다 득점 1, 2위를 다투고 있는 팀들 그만큼 화끈한 공격력을 가진 팀이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이날 경기에서는 울산이
그래도 대구보다는 한 클래스 정도 위에 있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받았었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가 후반 들어서 포백 시스템으로 진영을 바꾸게 됐는데 이 과정에서 신창무 선수 대신에 장성원 선수가 들어갔고 김동진 선수가 좌측 풀백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이 또 멀티 포지션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승원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정승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올해 1월에 태국에서 열렸었던 U23 챔피언십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 중앙 미드필더, 풀백까지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오간 또 경험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날 뭐 중앙 미드필더라는 옷도 상당히 좀 잘 어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울산 입장에서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은 전반전 상당히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음에도 결국은 한 골밖에 뽑아내지 못했다는 점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근호 선수를 투입하면서 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후반 5분 이 김대원 선수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시도를 했는데 울산이 후반 10분에 신진호 선수가 주니오에게 로빙 패스한 것을 정말 기가 막힌 퍼스터치에 이은 슈팅으로 한 골을 더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장면이 주니오 선수가 뭐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고 있다 해도 이 선수 클래스가 어디 안 네. 된다는 게 네. 사실 뭐 정태욱 선수와 신체 접촉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볼 터치 한 번으로 슈팅각도 완전히 열었거든요.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정말 관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태욱 선수가 붙으려는 틈을 주지 않고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간결한 터치 이후에 슈팅으로 득점을 뽑아냈다는 것 자체가 뭐 이 선수가 사실 뭐 K리그에 대한 경험이 또 이제 없는 선수도 아니다 보니까 네. 상당히 뭐 상대 수비에 대한 파악도 굉장히 잘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가 후반 12분 세트피스 상황에서 득점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세징야 선수의 코너킥을 정태욱 선수가 헤더로 연결을 했는데 이걸 또 조현우 선수가 막아냈죠.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공이 바로 앞에 있었던 김동진 선수의 앞에 떨어지면서 대구가 추격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대구는 득점 이후에 이진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계속해서 공격의 고삐를 당기게 됐고요. 예. 이후 경기 흐름은 정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다 득점 팀들 간의 경기다 보니까 정말 맞불을 놓으면서 활발하게 맞붙었습니다. 정말 이게 만약에 무관중이 아니라 관중이 있는 경기였다고 한다면 이 경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진행된 K리그 모든 경기들 가운데 제일 재밌는 그리고 제일 관중들의 그 데시벨, 함성 소리가 좀 크지 않았을까 하는 경기일 정도로 확실해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네? 확실해요. 가장 위험한데 이건. 역대 가장이요? 사실 이게 단정적인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죠. 저도 위험한 것을 알고 그 있습니다만 해설위원들도 그렇고 캐스터들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네. 정지. 예. 그럼에도 이 경기가 그만큼 재밌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반증하는 얘기죠. 예. 서로 선생님 알고 공격하는 계시죠? 방송 선생님이요. 네네네. 자 어쨌든 굉장히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예, 그건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울산이 이제 대구의 분위기가 선제골이 아니라 이제 만회골 이후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분위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윤빛가람 선수를 빼고 홍철 선수를 투입하는 선택을 합니다. 네. 자 왜 이 선택을 했느냐? 홍철 선수의 포지션 어디죠? 왼쪽 풀백이죠. 역시 축자랄 강전 아나운서. 자 왼쪽 풀백이죠. 자 그러면 기존의 왼쪽 풀백 자리에 있었던 박주호 선수. 이 선수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도 커버가 가능한 자원입니다. 네. 그래서 홍철 선수가 왼쪽으로 감과 동시에 박주호 선수가 중앙으로 이동해서 원두재 선수와 두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전형을 구축하게 되죠. 그로써 울산은 4-2-3-1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대구가 내려앉은 울산을 상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공격을 했지만 결국 득점에는 성공하지 못했고 예. 오히려 경기 막판 김인성 선수가 측면을 허물고 내준 컵백을 또다시 주니오가 득점으로 또 성공을 주니오예요? 시키면서 예. 경기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대구 같은 경우는 세징야 선수의 컨디션이 평소 같지는 않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또 울산이 세징야에 대한 대비가 또 잘 된 거죠. 특히 이제 또 박주호 선수가 그렇죠. 세징야를 찰가머리처럼 달라붙으면서 네. 신경을 좀 박박 긁는 그런 모습들도 예.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실 세징야 선수에 대한 그런 맨마킹은 이제 앞선 인천과의 경기에서 네. 마하지 선수가 한 번 더 보여준 적이 있었잖아요. 찰거머리. 그렇죠. 마하지. 찰거머리 같은 정말 뭐 피를로를 마크하던 박지성 같은 모습을 예. 또 보였었는데 울산은 스타팅 멤버부터 전술적 접근 그리고 저는 교체 카드를 통한 전술 변화까지 그러니까 거의 모든 면에서 이날 경기는 좀 대구를 압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열띤 아주 화끈한 한판 승부를 보여줬던 대구와 울산의 경기 3대2 레스코어로 울산이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오늘 그 이질감 느껴진 우리 황덕현 의원, 옷을 맞춰 입기로 했는데 왜 혼자 색깔을 안 맞춰 주신 거죠? 그 이제 뭐 저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지금 앞에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네. 굉장히 음해입니다. 자, 왜 음해냐? 제가 톡방 내용을 솔직히 공개하고 싶은데 이게 초록색 계열로 맞춰 입고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록색, 약간 좀 찐초죠? 찐초록을 입고 왔는데 뭐 청록색을 입고 오겠다, 뭘 입고 오겠다 했는데 둘 다 갑자기 파란색을 입고 왔습니다.
이건 이거 솔직히 공개해도 됩니다. 저는 파란색 입고 오겠다고 분명히 적시를 했거든요. 예, 초록색을 입고 오자라고 합의가 된 게 아니라 그 어떤 색을 입을까라고 네. 제가 던진 순간 그러니까 혼자 그린 벤처예요, 지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80년대생들의 작당 모의에 90년대생인 제가 좀 희생이 되지 않나라는 짤막한 소견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리다고 또 어필 하시네요. 네, 바꿉시다. 그냥 세트 바꾸고. 저를요? 저를요? 네, 잘 가세요.